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화요일장에 개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멘토님이 늘 얘기했던 IT, 반도체 업종,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할 이야기도 많고 기대가 돼요. 네. 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잔소리 또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황 분석 받아가시면 참 좋겠죠.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문자 주실 때 보유 종목,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 채널에 검색하신 후에 여기에다가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까지 소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보면은 돋보기가 있습니다. 이 돋보기를 클릭하신 후에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장중 시황 분석, 시황 리딩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주식 잔소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장 특징주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SK 하이닉스입니다. 미국 금융투자업체 골드만삭스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69,000원대 목표가였던 이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9만 원대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에 오늘 탄력받아서 2% 넘게 상승하며 현재 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약 3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발표였는데요. 현재 1.19% 오르며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이 어제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1.8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현재는 약세로 전환한 채 1.57%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남영 비비안입니다. 자, 남영 비비안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경영권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회사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매각 추진설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며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볼게요.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가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과 약 35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 섹터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앞서서 반도체 관련주 전망을 구체적으로 좀 상향 조정하는 게 이어졌죠. 이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굉장히 잘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원희 QNC 등 잘 가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3조 원 투자 추가로 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죠. 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동아, 엘텍, DNS, 야스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 섹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섀도우 마스크 국산화 추진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필옵틱스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웨이브 일렉트로도 2.81%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저희가 또 특징 섹터 꼽은 건요. 게임주입니다. 신작 기대감의 기업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두 강세 보이는 게 아니라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게임 섹터까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은 건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상향 조정을 하면서 간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깝게 올랐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반도체 섹터 앞으로 이제 뭐 멘토님이 얘기했던 대로 계속 잘 간다라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글쎄요. 뭐 이미 시작은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게 최근 들어서 IT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같이 좀 좋아졌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에 있어서의 투자 등급을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 재고 부분들에 있어서 소진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럼 결국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 투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이게 일본 쪽에서의 그런 무역 제재 뭐 이런 부분들 아다리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땡큐 아베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한국 시장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가 된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 침체보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기다가 일본의 제재 부분들 때문에 각종 정책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국산화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전고점권역까지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그럼 차트를 좀 보면 아직까지는 이 SK 하이닉스가 박스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2018년도 5월 달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이제 하락 추세대에서 벗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박스권 상단이죠. 82,500원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넘어가면서 이 폭만큼 올라갔어요. 이 폭만큼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목표치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 4거래일 정도 쉬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게 된다라면 이 폭만큼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전고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다. 결국은 이 박스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레포트는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좀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봐도 세제 혜택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이 자리대를 한번 넘어가고 난 다음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자리대, 박스 상단 자리대인 47,500원 자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했죠. 삼성전자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락 추세대를 이미 넘어선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선택을 해주면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줬었고요. 여기에서 이평선을 돌리는 작업들이 이미 다 마무리가 됐어요. 정배열권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럼 결국 47,500원짜리대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도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IT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 소재주들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누차 여러분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물리더라도 IT의 물리라는 얘기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적주의 물리라는 말씀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금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가 하나 좀 나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신흥시장 쪽에 있어서의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국이 탑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해외 투자자들이 신흥국 쪽에서 한국 쪽에 투자를 제일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한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무역에 대한 제재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가 IT다. 그 부분들은 한번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왜 매수를 했을까?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많이 싸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둔화 속도가 이제 완화되고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싸다라는 그런 인식,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IT 섹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조정을 이용한 그런 전략이, 매수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4차 산업의 핵심이 IT입니다. IT를 빼놓고 나서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외적인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수 섹터들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이마트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 전환,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업황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고 안 나오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IT 쪽 섹터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두 손 모아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손 모아서 IT 섹터 꼭 갖고 있어야 된다. 4차 산업의 핵심, 실적주 위주로 좀 갖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다 있죠, 다. 보게 된다라면 뭐 IT 쪽 섹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좋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좋은 부분들은 아니고 내년도에 좋아질 그럴 부분들이 제가 탐방을 다녀왔다라는 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고 IT 쪽 섹터 위주로 많이 다녔다라는 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뭐냐면 각 기업사들의 IR 담당자들이나 임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투자에 대한 얘기들 하게 되면 올해 실적 꽝이다, 올해 실적 안 좋다라는 얘기는 다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다시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장비사 쪽에 있어서의 이 공통된 의견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닝 시즌인 상황이니까 어닝 시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한 그런 하나의 섹터, 그리고 또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좋아질 섹터, 이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2019년보다 이제 20년을 대비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IT를 얘기를 했었어요. 마이크론을 필두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IT 업황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단 내년도 시장에 더 좋아질 거다, 내년도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타 치시는 분들 하지 마시라. 다만 투자 마인드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고, 거기에 가자 종목으로 좀 포트에 편입이 돼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원익 IPS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원익 IPS가 아니라 일본의 제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원익 계열사 그룹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익 IPS 장비사죠. 원익 홀딩스 가스 쪽 하고 있죠. 쿼츠 시장 있죠. 머티리얼즈 있죠. 재료와 소재 다 하고 있어요. 원익 계열사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쪽에 있어서 국산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받쳐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원익 계열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가 움직였어요. 사라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을 거예요. 빠질 때마다 모아가라. 다만 단타 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도 모아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개도 의견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 매출에 대비해서 약 한 500억 정도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계속 AS 해드린다고 했었으니까. 그럼 그 부분들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올해 넘어가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투자 사이클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봐도 될 그런 섹터다, 종목이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좋죠? 테스도. IT 쪽 섹터 장비주들 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다가 겁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올 상반기에 반짝 올랐다가 또 겁나게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 다지고 나서 이제 꾸물텅꾸물텅 거리는 종목군들이 대다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트를 돌리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역배열 구간에 있다가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차트는 정배열 구간에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옵니다. 역배열권역에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러면 IT 장비 쪽이 됐건 소재 쪽이 됐건 아무거나 사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났던 소재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뭐 후성 뭐 이런 거. 급등 나왔는데 이런 거를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이때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관망하셨어야 돼요.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꼭지를 이용해서 대주주 매도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엇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있지만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이게 진짜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정 사고 싶으면 그때 조금 사고 대응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따져놓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오테크닉스나 뭐 테스나 원익 IPS 뭐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군들이에요. KC텍 뭐 이런 애들 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PSK 분할 상장에서 전고점 넘어가려고 하죠.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IT 섹터 전반적으로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종목을 할지 안전한 종목을 할지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문보다는 제대로 실적이 확인된 종목들, 요즘에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의 실적도 참고하시고요. 또 향후의 실적 전망까지 좀 확인을 하신 후에 또 정별 차트까지 확인하신 후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 가시면서 내년 차세대 먹거리 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도체 봤으니까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 관련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2015년에도 1조 넘게 투자를 했고 2017년에도 2조가 넘게 투자를 했는데 올해 또
OLED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3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LG 디스플레이의 관련 수혜주들을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봐야죠. 물론 IT 쪽에 있어 장비사 OLED 쪽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LG 계열이냐 삼성 계열이냐 이거에 좀 나눠져요. 거기다 이제 중간적인 교집합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엔 중국 쪽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3조 원 투자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근데 주가에 대한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LG 쪽은 삼성보다는 어쩔 수 없이 느려요. 근데 대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LG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LG가 이제 사활을 걸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해요. 과거의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7년도 하반기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에서 대면적 쪽에 있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3년간 2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좀 딜레이 되면서 이러한저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계속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다시 이번에 3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LG 쪽에서는 이 대형 OLED 쪽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투자를 좀 지속하기 때문에 장비사들에게는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고 보면 뭐 아바코라든가 인베니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종목군들을 보자고요. 자, 차트를 그냥 아예 비아트론 한번 봅시다. 비아트론은 열처리 장비예요. 디스플레이 쪽의 열처리 장비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면 올랐다가 겁나게 빠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역배열 권역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반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박스로 전략을 좀 구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열처리 장비 쪽인데 비아트론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완전 정배열로 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정배열 종목군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고민은 역배열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할 거냐, 정배열에 있는 종목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정배열 종목군들에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종목군들은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KC텍이라든가 뭐 야스는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빼고, 탑엔지니어링은 장기 추세를 그리고 있죠. 얘는 추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동아 엘텍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체적으로 장비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나와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LG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LG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종목을 잘 사실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LG는 맨날 따라가기만 해. 맨날. 먼저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 없는데 디스플레이에서는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면적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죠. 하나. 그럼 삼성은? 요거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작년에 삼성 쪽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130조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메모리 쪽에 133조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아무런 얘기도 없죠. 일본에 대한 제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위원회도 아마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디스플레이 쪽은 가만히 있을까? 저는 투자 당연히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신문에서 보게 되면 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작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LG가 20조 이상을 투자합니다. 삼성은 20조 이상 투자 안 할까요? 더 넘게 할 겁니다. 더 넘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LG도 했으니까 삼성도 당연히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LG 거 관련 종목을 사느니 삼성 쪽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LG 쪽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아요. 투자를 하니까 실적 좋아지고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 때 LG 쪽보다는 삼성 쪽이 훨씬 더 낫더라. 프리미엄을 준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 있어서의 수주를 하는 기업들의 상당 부분들이 삼성 쪽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럼 아까 교집합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집합적인 게 삼성 플러스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장비사들을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원익 IPS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 여기서 뭐 포트 가자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겸해서 할게요. 그냥 ICD 조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수익은 좀 많이 났어요. 수익은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세요. 뭐 5일선 지지, 뭐 급등주 매매할 것도 아니면서 뭐 매수했으면 기다리면 돼요. 그러다가 요거 이탈되나? 요거 지지되나? 지지되면 땡큐고요. 못 산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뭐 기다렸다가 요 정도 사이에 눌러주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뭐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익 IPS 마찬가지죠. 계속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물어보죠. 지금 사도 되나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데 조정 받을 때 사세요. 조정 받을 때. 이거는 지금 당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되고, AP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주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인 부분들이고 지금 박스 권역이에요. 박스 권역인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포트에 없는 뭐 SFA 정말 무겁죠. 근데 이 친구는 OLED 쪽 하나만 엮어놓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종합 장비사 형태로 보는데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 SFA는 조금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국산화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움직였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정배열 초입이니까 뭐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거고, 굳이 국산화 소식에 여기에서 매수할 이유가 있나요?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면 이렇게 내려올 것을. 그럼 좀 기다렸다가 이거 괜찮구나. 그럼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로체 시스템 마찬가지죠.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배열 초입 권역이니까 여기에서 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제이스택이에요. 제이스택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한 차례 움직였다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근데 삼성 쪽에서 요번에 대형 QD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LCD 공장 가동 중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면적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독점적인 지위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 검증받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단연 제이스택이에요. 경쟁사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파인텍이라는 기업이 있을 거라고. 근데 파인텍은 대면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증을 받은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제이스택은 중소형부터 시작해서 대형까지 이미 다 납품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 트랙 레코드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이스택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이에요.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인데 뭐가 겁나서 매수를 못하는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뭐 이런 거 지금 자리대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요. 지금 자리대부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또 하나 미국 시장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 마찬가지로 움직여주고 있죠.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투자 계획 발표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뜨겠죠. 그럼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내년도를 보는 부분들이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고 성장을 보고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뭐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하는 단가예요. 61선 수급선까지 만들어 딱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 IT 섹터 여전히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가자 종목 리뷰까지 쭉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얘기하시면서 계속 삼성 디스플레이와 약간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오늘 또 호재가 있었죠. 자, 섀도우 마스크 국산화의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년째 계속 국산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뭐 일본 공급사와의 관계, 또 국산화 개발품 성능 문제 등으로 약간 조금 시간이 많이 더디게 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출 규제 시작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 들렸습니다. 자, 관련주로 일단 피롭티스가 가장 오르고 있는데 일단 방금 전에 피롭티스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해주셨어요. 그 외에 웨이브 일렉트로나 한송 네오텍 등 종목들도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아직 조금 올랐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호재는 아니고 관련주들이 이 호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물론 보면 피롭틱스를 다시 한번 봅시다.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올 거는 자명한 거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아주 길게. 네. 왜 따라가냐 이거죠. 기다리면 내려올 것을 조금만 더 기다려 봐봐요. 그러면 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섀도우 마스크 국산화 추진을 한다고 해서 피롭틱스가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어요. 다시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삼성 투자계획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 다시 올라가겠죠. 왜? 삼성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눌림목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기다렸다가 안 오면 내버리고 다른 거 사고 다른 주식 사면 돼요. 근데 이게 눌려요. 땡큐 하고 분할로 받으면 되겠죠.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실적을 보면 뭐 이 친구 제가 모르는 기업으로 봤을 땐 안 좋아요, 실적. 그러나 올해 턴어라운드 된다네요. 작년에 적자 많이 났네요. 왜? 발주가 없었으니까. 투자가 없었으니까 삼성 쪽에.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돼요. 예상은 예상입니다. 근데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에는 다시 2017년도만큼 성장을 합니다. 왜? 삼성 쪽에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한번 놓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보게 된다면 2만 원대까지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안 한다니까 계속 빠졌어요. 이렇게. 이게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게 되면 이거 조금만 땡겨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70개 정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자분들이 얘기했을 때 원형 바닥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원형 바닥. 친절하게 글씨로 써주죠? 참 글씨 잘 써요. 원형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건 받는 거예요. 이거 박스를 정고점 자리 때를 못 넘어갔으니까 저항이니까 지금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박스권역인데 박스권 상단 시도 나왔고 그러면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받아줘야 될 것 같고 목표가 상승 N자형으로 나왔으니까 목표가 차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간다고 얘기했고 조정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정배열 초입이고 그럼 눌릴 때 기다려서 매수해라. 그러면 원형 바닥형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신을 높인다? 삼성이 투자를 안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 시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웨이브 일렉트로 마찬가지예요. 이 소재 때문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 당연한 부분들이고 APS 홀딩스 마찬가지 이만큼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나는 못 사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세요라는 못 하겠어요. 그냥 냅두세요. V원택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 241선 위에 있잖아요. 사지 마세요. 이런 거 넘어가면 사고 사지 마세요. 이런 거. KPS 많이 올랐다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는데 이 자리대 10,000원짜리 9,900원짜리 이탈 안 하면 더 빠지겠죠. 이것도 사지 마요. 확인하고 사세요. 한성네오텍 이것도 보게 된다라면 역배열 권역에서 있다가 장기 이평선 240선 뚫었거든요. 기다렸다가 이것도 1,600원짜리 대를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돼요. 지금 자리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박스냐? 그러니까 1,900원, 2,000원 언저리에서 1,600원의 박스냐? 이 좁은 박스냐? 아니면 1,900원대에서 1,400원대 박스냐? 요게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가급적이면 1,600원대의 박스, 좁은 박스로 갔다가 흐름들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실적을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송네오텍 같은 경우는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내년도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대비를 하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자.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자동차 쪽 한번 잠깐만 짧게 살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는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다. 그리고 기아차도 오늘 발표가 났는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3% 증가했습니다. 근데 양사 모두 사실 판매 실적 자체는 조금 부진했다고 합니다. 환율 상승의 덕을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었던 현대차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현재 1.1% 넘게 좀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적이 좋으면은 지금이 오히려 바닥이나 매수세가 들어가도 될 때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일단 실적 발표를 보면 괜찮게 나왔는데 다시 뭐 1조 클럽에 들어갔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빠졌어요.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현대기아차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노조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급여 인상하자 뭐하자 이거 빨간띠 두르고 있죠. 그것 때문에 못 가요. 현대차. 이거 정말 많이 빠지면 다시 11만 원대 12만 원 깰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12만 원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크게 박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자체가 다 힘들어요. 사실 내수 다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최저 임금에 대한 폭 자체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고 여기서 이게 빨간띠만 두른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양보할 것들은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뜩이나 일본 쪽에 있어서 규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뭉쳐도 모자를 파네. 이걸 다른 흐름들로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싸죠. 주당 자산 가치가 있는데 싼데 사고 싶진 않아요. 냉정하게 사고 싶진 않고 현대차를 살 바에는 기아차를 산다? 안 사요. 기아차도. 왜? 노조 때문에. 안 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노조 때문에 안 사요. 그냥 제가 산다면 수소차 관련주 중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살 것 같아요. 기아차 요거 보니까 쌍봉 나오네요. 쌍봉 여러분들 그 뭔지 알죠? 쌍봉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박스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120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들 하시고 기아차 갖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거, 빠지면 4만 원 깰 수도 있겠구나. 4만 원 언제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기다렸다 사야지. 요 통밥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완성차는 아니다. 다만 하단 자막에 있는 것처럼 수소차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관심 있게 보는 거. 그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앞서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조 관련 얘기는 우리 멘토님의 전적인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네, 개인적인 제가 의견이죠. 강조드립니다. 네, 밖에서 PD님이 떨고 계시잖아요. 네, 떨 건 뭐 있어요. 뭐 소식 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네, 자 이렇게 오늘 굉장히 알아볼 섹터가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이제는 얼른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고민 상담 들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문자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514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셀바이오텍 24,850원에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어요. 자, 24,850원. 5월 10일에 한번 금 좀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었는데 아마 이때 들어가시고 나서 그대로 쭉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예요. 자, 셀바이오텍 언제쯤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아마 10% 비중이시라면 아마 요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바닥, 아, 이거 좀 쌍바닥이거나 쌍바닥이 좀 나와주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를 깼으면 바로 손절로 좀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요때라도. 그게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실적을 보면 실적도 괜찮게 나왔는데 좀 역성장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역성장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라 좀 밀리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실적은 그냥저냥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지금은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제 판단에는. 그러면 지금 자리 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 관련 쪽에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유산균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으니까 지금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건데, 이쪽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게 되면 한 2만 원 언저리 때가 되게 된다라면 일단은 종목 교체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추가 매수는 절대 반대입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반대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다른 거 차라리 이 종목 추가 매수할 바에는 다른 종목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이오텍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종목 변경 의견에 대한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깜빡하고 고지를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왜 고지를 안 하셨어요? 깜빡했습니다. 자, 이벤트 있죠? 안내해 주세요. 예, 그 1기 탐방 노트를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종목 탐방 다녀온 기업에 있어서 리포트를 좀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추첨을 좀 통해서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4989로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재훈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탐방 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탐방 노트 종목은 수익 중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보내주신 분들은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 좋아하시죠? 조금 싸 보이나요? 무료. 네, 무료. 요거. 그러니까 샵 4989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시면 탐방 노트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신 분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4989번으로 문자 많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훈 탐방노트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전화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파미셀. 파미셀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8,200원. 8,200원에 비중 80% 맞으신가요? 예. 네,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가셨어요. 파미셀 예. 언제쯤 사셨어요? 금요일 날 샀는데. 아, 금요일이요. 예. 네, 금요일에 사셔서 아마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예. 파미셀 예. 왜 매수하셨어요? 거기서 줄줄 흐르고, 네. 거기서 끝에서 이제 멈추니까, 네. 거기서 이제 들어줄 줄 알고. 아버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예. 흐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아니, 나쁜데, 음, 이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음.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본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아버님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지금 역배열이죠, 아버님? 예. 역배열 종목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예. 그두 번째는, 아니, 22선인가, 거기 안 내려오길래, 그래서 거기서 받쳐줄 줄 알고 그냥, 안 받쳐줬으면 대응을 하셨어야죠, 아버님. 그죠? 지금이라 지금 보게 되면 8,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7,970원이 한 3% 정도 손실이에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예, 아버님 이 종목 예, 80%만큼 들어갈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거나 매력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3% 손실이잖아요. 예, 저는 한 70% 정도 종목을 정리를 하고 예. 다른 종목을 좀 볼 것 같아요. 다른 종목은 이제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갖고, 예, 그러니까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다 수익이 나셨어요, 아버님? 다 손해봤지. 다 수익 났어요? 다 손해봤다고. 그니까요, 아버님. 예. 손해보니까, 단기로 아버님 이거 하시면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는데 예, 단기로 하다 보면 아버님 가지고 계신 돈 다 까먹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 아버님 예,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예, 파미셀 이거 그냥 70% 매도 하셔가지고 예. 그냥 원익 IPS나 이런 좋은 주식군들 투자로 보세요, 아버님. 조정시마다 조금씩 모아가세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님? 예, 뭐 살까요? 원익 딱 종목- IPS. 예? 원익 IPS. 원익 IPS. 아이시스. 아니요, 아버님. 잠깐만요. 자, 예, 예. 코드 번호 240810. 240810. 원익 IPS. 이런 거 좀 모아가세요. 아시겠죠? 여보세요? 예, 아버님. 예, 2408 10. 24 240810. 0810 네. 240810. 예, 아버님.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이 있어갖고 빨리 끊어야 돼, 아버님. 예? 대기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예. 다음 상담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성투하세요, 아버님. 예, 원익 아이시스.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텔콘 아랫분지야 9,000원에 30% 맞으신가요? 네. 네, 목소리에 많이 힘이 없으신데요.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랑 혹시 통화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세요? 네. 목소리가 30%, 아니야, 목소리랜다. 비중이 30%예요. 네, 근데 여기 오늘 갑자기 막 내려다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무슨 뉴스나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뉴스가 나온 부분들은 그렇게 없어요. 네. 보니까 뭐 나스닥 상장 첫 거래 개시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지분상 보유 지분 평가이익이 120억이고 뭐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어머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오늘 와 이래 급락을 해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어머니 이거 텔코나리프 제약이 네.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나오지 않는 회사예요? 아, 실적이 나오는 회사. 안 나오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네. 안 나오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 절대 금지하시고요. 네. 이거 재료 소멸 때문에 매도 나온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이거 다시 5,000원 깨면 네. 절반만 일단 줄이세요. 아, 5,000원 깨면 절반 줄이라고요? 5,000원 깨면 다시 절반만 일단 줄이세요. 네. 절반만. 이게 상장 폐지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뭐라고요? 상장 폐지. 그 걱정은 없어요. 그 걱정은 아. 없으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5,000원 깨면 일단 절반만 정리를 하고 계시고 네. 반등이 나와서 만약에 6,200원, 300원 올라가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이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 다시는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런가요? 아시겠죠, 어머니?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네, 수고하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종목 분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